자, 다음은 두 번째 시간 광안리 상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조금 오래전이긴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광안리 상권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거 좀 살펴보면 광안리가 고층에 건물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상권이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이미 고층 아파트와 숙박시설, 그 다음에 모텔촌에 오피스텔이 점점 들어옴으로써 작은 땅, 투자할 수 있는 땅, 전체 금액이 가벼워서 내가 직접 자영업을 하고자 매입할 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건물이 큼직하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워낙 크고 이미 거래가 다 끝났고요. 지금 이게 로드뷰로 봐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펜스치고 높은 고층 건물로 바뀔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의 건물. 그래서 해운대 과거의 묵은 때를 지금 벗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변에 609번지 사창가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모텔들이 지금 다 뜯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안 됐는데도 멀쩡한 모텔도 지금 뜯기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와우 모텔 있죠. 이런 거는 평당 2억 2천 이렇게 매매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와우 모텔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겠다. 이 말이 아니고 와우 모텔을 없애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잔잔하게 쪼개서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마진을 남기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 주변의 모텔이 다 뜯기고 최고가의 거래가 되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 포지션에서 딱 들어가 보면 할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에 있죠. 요런 데는 지금 그랜드 조선, 파라다이스, 팔레드 시즈, LCT 전부 다 높은 건물, 큰 땅에 큰 건물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귀한 땅을 아마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보는 지역이 구남로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최소 이런 50평짜리 건물이 평당 2억 5천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100억 이상은 줘야 건물 한 덩어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전면 좁은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1억 8천 이렇게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100억은 있어야 이 건물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가 한 6개월 전이죠. 봤던 곳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자, 이런 데에는 전체 금액이 한 30억대, 20억대로도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해운대 시장 라인인데 지금 경동린이랑 더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이쪽 라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고정 인구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용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쪽 라인의 땅을 봤었는데 그때 땅값이 이쪽에 한 7천, 평당 7천 해서 전체 금액이 30억 정도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금방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가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지고 이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건물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 건물값이 최대한 눌려져 있을 때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물건도 많이 볼 수 있고 부동산에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느끼는 게 매도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 전에 장사를 여러 개 하다가 여러 개의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상태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돈까지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돈이랑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엄청 사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을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코로나가 가속화되면서 택시비도 올라가고 유동인구도 줄어들고 예전에 2인 1조로 4명 이상 못 다니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 불과 1, 2년 전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장사가 안 되면서 내 건물에 대한 세입자들이 퇴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리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돈 풀려서 대출을 땡겨서 건물을 샀는데 월 500 냈던 대출이자가 갑자기 1,500이 됐다. 그런데 세입자 월세를 받아서 내가 대출이자를 그나마 감당했었는데 집합금지 때문에 장사까지 망했던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퇴거하고 생돈 전부 내 돈으로 대출이자를 점점 감당하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자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호황기 때 샀던 건물들을 지금은 다시 옛날 가격 또는 옛날보다 더 못한 가격에 던지고 있어요. 자, 경기가 침체되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싸게 후려쳐서 지금 건물들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건물 사기에도 좋은 시장이고 그만큼 건물도 많이 나와 있고요. 부동산에서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대우도 그만큼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공부와 투자를 함께 하기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부터 다니셔야 됩니다. 저희도 보면 수업을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오픈 안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임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임장을 잡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다양한 수업을 저희가 열어놨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 지나가고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에는 강의를 많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강의보다는 거의 현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마스크 끼고 사람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때 지방이랑 서울, 경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다음에 또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겠죠. 아무튼 어디까지 해야겠지. 결론은 땅이 없어서 군함로로 봤지만 월세가 올랐고 매매가가 올라서 양옆을 보려고 하지만 양옆조차도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시설, 주복이 들어오면서 땅이 점점 사라졌다. 자, 그러자 뒤에 해리단길을 갔지만 해리단길은 땅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3구역 향후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과 좌측과 위쪽은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여기 2종 일반 주거지 주택가 일부가 전부거든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우측편 여기가 이제 일본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근에 최근 아니죠. 한 2년 정도 전에 2년 전에 투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방시장에서 이 바닷가 라인 여기 일본인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주변으로 지금 상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 바닷가 여기가 예전에 커피 스미스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올라가면 덕성 약국이 있어요. 여기 위쪽으로 이제 일본인 학교 주변 상권이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주택가였습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그냥 이런 주택가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권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분홍 색깔 주택인데 약간 손대서 상권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은 점점 올라가서 위쪽으로도 신축이 되면서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권도 우죽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8년부터 저는 봤는데 요 뒤쪽에 이런 주택도 있죠. 지금 막 장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1,000만원 미만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가 평수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40평, 30평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평당 1,000만원만 잡아도 한 3억 정도? 내 돈 한 1억 넣고 2억 대출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장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건물이 지금 2천, 3천 하면서 최근에는 한 4천 메인은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3, 4억, 5억짜리가 지금 15억, 20억이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살짝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는 상권이 지금 많이 확장되어 있거든요. 과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여기가 거의 끝이었습니다. 온센, 이쪽 라인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변으로 지금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황색이 음식점, 카페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고 지금 점점 우측, 위쪽, 그 다음에 여기 막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도 있고 좌측으로도 퍼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여기도 바닷가 쪽에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우측편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작은 건물들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안쪽보다는 여기 끝 뒷집 이 정도까지만 상권이 확장되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 퍼지면서 거의 광안 5구역까지 침범할 기세입니다. 이런 데 보면 막 건물도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과거 2023년 1월 모습이라서 지금 안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도로. 요즘에 카카오 맵이 반영 자체가 늦습니다. 돈을 좀 투입해야 될 건데 맞죠? 요새 카카오에서 돈을 잘 안 쓰나 이상하게 반영되는 게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의 끝이지. 한번 볼게요. 자, 대막을 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막 건물이 지어지고 있던데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졌던데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데 코너 자리 이런데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이 높게 지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나의 적정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땅에 건물을 지어서 뭔가 새롭게 임차를 맞춰서 세팅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런 게 들어와 줌으로써 임대료를 일단은 높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사비 들어가고 땅값 매입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대료를 높게 맞췄다. 이 말은 내 건물값과 땅값, 내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임대료가 고가에 맞춰지고 매각이 되는 순간 주변의 땅값이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들이 많이 되는 현장들은 임대료를 이런 것보다는 고가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대료가 고가에 맞춰진다는 건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거나 팝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임대료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매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장에서는 약간은 호재라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선행된 사례가 보면 전포동에 한번 가보시면요. 최근에 평당 7천에 거래가 된 건물이 있거든요.
자, 지금 뭐 팝업 같은 거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긴가?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이 건물. 자, 이게 평당 6,900 거래가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디스코. 자, 이게 51평 35억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6,900이네요. 6,900. 나름 이제 점포 사이길 상권에서 최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딱 들어가 볼게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35억짜리 건물을 사서 수익률 그래도 5%는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35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1,700 정도를 받아야 돼요. 수익률 5%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1,700 정도 받고 곱하기 12. 자, 1년 월세가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매매가 35. 그리고 대출받고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5%, 한 6%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내가 35억짜리 건물을 살 텐데 여기서 월세가 1,700이 나오려면 1층에 1,300 정도 받고 2층에 나머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1,000을 받고 700을 받든지. 이 주택이 과연 월세 1,700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말은 뭐냐? 저는 당연히 신축해서 랜드마크급 건물로 만들어서 우량 임차인을 세팅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내가 운영이 되겠구나. 이걸 하려고 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팝업이 들어와 있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은 신축해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금액을 주고 매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리는 너무 좋죠. 이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지나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가의 매매가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그걸 고가의 매매를 했을까? 그럼 고가의 매매를 한다는 거는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되는데 또는 분양 수익 둘 중에 하나죠. 비싸게 매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비싸게 팔거나 더 비싸게 분양해서 내가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35억짜리 건물 사는 사람들은 보통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축이 되고 임대료를 최대한 비싸게 맞춰서 몸값이 오른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매각까지 된다. 그러면 최소 건물가 포함이니까 1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당 1억은 받아야 1억 더 가야 되나? 아무튼 나의 수익률을 남기기 위해서는 최소 1억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되는 순간 주변에 땅값을 한 번 더 들썩이면서 약간의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가의 거래가 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참 이게 말하다 보니까 계속 딴 데로 새버리네요. 그 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일본인 학교 라인으로 상권이 퍼지고 있다. 신축되고 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봤었고요.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 외 지역이 이제 아마 일본인 학교 근처일 겁니다. 자, 제재맵 한번 가서 볼게요. 이 공식적인 재개발이 아닌 초기 재개발이라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개발을 할 거다.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런 거는요. 자, 그래서 일본인 학교 상권이 이쪽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밀락 1, 그 다음에 밀락 3, 가칭입니다. 가칭, 밀락 4, 위쪽에는 광안 5구역. 이렇게 딱 남아있는 존치구역에 지금 상권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보거든요. 광안 요 S구역 여기도 2008년인가? 이게 사업 시행인가가 보세요. 2008년에 받았습니다. 2008년. 그래서 여러 소송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2023년이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자산평가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이주 철거, 동호수 지정, 일반 분양부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는 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겠죠. 이 초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살 뻔했는데 샀으면은 그때부터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이 시장을 잘 모르면은 초기 재개발을 마지막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분양이 잘 되고 갭 투자가 화랑이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야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새로운 아파트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시장은 미분양도 많고 자재비 인건비도 올랐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조합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여기에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분담금 매덕 나오는 거 감당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업이 더 지체된다 그 말이겠죠. 이왕이면 그래도 지구 포함된 것 외지역의 건물을 사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언젠가는 이게 되면 이런 곳들은 상권으로서 역할을 더 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금액이 작아서 상권이 우죽순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한 15억에서 20억, 5억짜리가 한 4배 정도 오른 곳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쪽 여기까지 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평당 뭐 한 1,800, 2,000 미만짜리도 잘 보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뭐 헬멧 상권이라고 해서 광안 쌍용 뒤쪽으로 해서 일부 최근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여기가 헬멧 상권이라고 합니다. 헬멧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여기 주변으로 지금 신축이 되고 있죠. 이런 곳들은 숙박으로 돌리는 곳도 있고, 아, 여기도 신축되고 있네. 나름 핫플이다, 맞죠? 왜 핫플일까? 장사가 잘 돼서 핫플이 아니고요. 다른 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건물을 사게 된 겁니다. 일본인 학교 이런 데가 뭐 3천, 4천 하니까 한 덩어리 건물 하나 사려고 하면 30억 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헬멧 상권 이런 데는 평당 2천 미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0, 1,600짜리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다 팔렸는데 그런 거 하나 사기 위해서는 10억 미만으로 한 건물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안리에 사옥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싶다. 10억 미만 대출 받아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지을 여력이 조금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가격입니다. 가격. 앞쪽 좋은 거 아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앞쪽 라인에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이제 디스코 보면 평당 1억 중반에 거래가 됐거든요. 저는 이거 딱 나오자마자 너무 괜찮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평당가보다는 이런 곳에 물건은 거의 안 나옵니다. 물건이 나온 일이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 하나 이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가 평당 1억 3천. 너무 싸게 거래됐죠. 물론 평당가가 비싸다 할 수도 있는데 전체 금액 보세요. 50억이 안 돼요. 바다 일선의 상업지의 코너 자리. 이런 거는 진짜 영원히 보유의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대대손손 상속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거 하나 딱 잡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임대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가치가 엄청 좋은 거예요. 바닷가의 이 앞선 라인에 이렇게 지어진 거는 못 사죠. 이것도 이미 용적률을 다 썼잖아요. 무조건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쪼개져 있는 땅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좋은 땅이란 말이죠. 살 수 있는 땅, 이런 거는 못 사는 땅.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당가도 중요하지만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성,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절대 땅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바다뷰를 볼 수 있는 땅이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은 보유의 목적으로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잘 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2억이라도 저는 잘 샀고, 계산해볼까? 2억이면 2, 3은 6, 60억대. 저는 괜찮다 봅니다. 평당 2억 해도 잘 샀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100억, 150억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 금액이 50억 미만짜리의 광안리 바다일선 상업지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면도 길죠. 전면도 길고 코너 자리에 우측에 이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돼보세요. 고가의 분양이 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데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물건이 잘 안 나오고 못 사기 때문에 요 뒤쪽을 막 본단 말이에요. 평당 뒤에도 8천인데 35억. 전체 금액이 광안리에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이런 것도 최근에 쭉 거래 많이 됐던데, 이런 거. 이 급매물 최근에 2024년 2월 4,700의 물건이 나와 있었죠. 전체 금액이 50억대이긴 하나 평당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제 아시는 수강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사도 되겠냐. 저는 그냥 바로 사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샀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당 가격은 싸고 대신에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매입 시에는 12% 중과 대상이고, 뭔가 이 건물이죠. 명도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건데 최근에 아마 지나가면서 보니까 명도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명도 비용을 포함시킨다 해도 평당가가 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잘 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리단길 상권이 있는데 이쪽 라인입니다.